저, 요즘은 영상을 한 번씩 올리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야,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센터를 시작하면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나도 뒤쪽에 또 할 일이 많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적인 거, 여러 가지 이제 다 마무리 짓고, 한가한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발가락 끝까지요. 끝까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보통 이제 망진이라 그러죠. 망진 또는 촉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의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들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하다 보면은 의외의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임상에서 또는 환자들이 해당되는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망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촉진이라든가 문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진단의 형태가 있겠지만, 경락의 압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맥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실제로 현장에서 해당 당사자, 질병의 당사자를 보면서 제가 찾아낸 부분들, 알아낸 부분들이 이제 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머리에 관해서, 머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실 때, 머리에는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만성 두통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파킨슨이나 아니면 중풍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분들, 뇌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손의 위축증이라든가 하여간 머리 두부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제일 처음에 맞이하실 때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뭐 맥진도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두피 쪽으로도 이제 진단, 나름대로 이렇게 만져보실 거고, 그 다음에 문진을 통해서 쭉 모든 상황들을 들어보시기도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제일 첫 번이 복진입니다. 배에서 소화기 상태, 이것을 제일 먼저 저는 체크를 합니다. 이유는 경험이에요. 그렇지만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 머리 쪽에 질환을 할 때 복진부터 했는가? 그 복부라는 것은 제2의 뇌라는 그 명칭이,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그 중추신경과 대뇌와는 밀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지금도 임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중풍 관련된 거는 대장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고요, 위장하고도 연관이 높지만 특히나 뇌경색이나 그 다음에 치매 계열은 정말 소화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많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 두피 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해골 바가지가 있죠, 그리고 두피가 나 있죠, 그리고 모발 머리카락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머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잖아요. 감싸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안에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있어요. 그런데 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막이 있죠. 이걸 지주막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여기에 두피가, 그 머리뼈, 해골뼈 머리 위에 이제 두피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모발이 자라나게 돼 있죠. 그리고 혈관들은, 혈관들은 이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두피로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뇌 자체에도 혈관이 있겠지만은, 그래서요,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저걸 따라서 또 나온 게 뭐겠어요? 림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참고를 하실 건,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와 두피의 연결은 별게 아니다. 다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혈관이든 신경이든 림프관이든, 심지어 뭐요? 경락에너지도. 머리 쪽으로 가장 많이 산포되어 있는 경락이 족소형 담경, 삼초경, 소장경, 그 다음에요 전두엽으로 올라가는 위경, 그 다음에 대장경, 그 다음에 인맥이 올라오는데 여기죠. 그 다음에 동맥은 바로 넘어갑니다. 방광경. 그러니까 6개의 양경은 완벽하게요, 머리를 통과해요. 머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12경맥에서 음경은 어떻게 해요? 음경도 다 목을 거쳐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경맥 뿐만이 아니고 인맥, 동맥까지도 뇌와는 완벽하게 다 연관이 있는 것이지 별게 아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뇌의 머리라는 것을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는 잘 그 분류를 해뒀어요. 심지어 뇌 지도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뇌 지도까지. 전두엽이 하는 일, 거기에다가 딱 갈라서 뭐예요? 중심부를 뇌량이라 그러죠. 뇌량이 하는 일. 그러면서 좌방구, 우방구를 통해서 좌뇌, 우뇌가 하는 일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좌뇌, 우뇌가 전두엽이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정엽이 다르고, 후두엽이 다르고, 손에 다르고, 측두엽이 다른 겁니다. 그 특히나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머리의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은 감각구와 운동구, 이것이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측두엽 쪽은 어때요? 측두엽 쪽은 주로 이제 청각이나 단기 기억을 주로 담당하고, 이 두정엽 쪽은 이제 장기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 후두엽은 시력이나 또 균형 감각, 그 다음에 손해 같은 경우 완벽하게 이제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두피를 만집니다.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도 만져보고 이렇게 만집니다. 만져보는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함몰이에요. 함몰. 예, 함몰. 함몰이 뭐예요? 요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싹 꺼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촉지가 잘 됩니다. 이렇게 문질러 보면요. 예, 작게는 지름 한 5mm, 1cm 정도에서 크게는요 거의 한 2cm, 3cm 가까이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그걸 문질러서 찾는 거 최고의 진단법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이 후두 옆쪽의 어느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그 감각구나 그 다음에 운동구라든가 측두 옆쪽이나 두정 옆쪽이나 이런 데를 잘 찾아보시면은 정말 고장난 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황반변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눈에 중풍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눈 안구 안쪽에서 혈관이 터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황반변성이 심하든가 녹내장이 심하든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시력도요 어마어마하게 나빠져 있다. 그럴 경우에 후두 옆쪽에 눈 정반대 쪽을 잘 촉지해 보면 푹 꺼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뇌 종양으로 인해서 뭐 시술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 있죠. 그 뇌 종양 발병처의 근처 부분을 눌러보면 여지없어요. 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두피에서 머리 해골뼈라는 것은 고릅니다. 편편하게 고르게 돼 있죠. 라운드 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뼈 부분에, 머리 뼈 부분에 잘 촉지를 해서 어느 부분이 함몰이 되어 있다, 푹 꺼져 있다. 자, 그것이요 이전에 수술을 했던 자리든지 아니면은 사고로 머리를 다쳤던 자리든지 이런 자리 같으면은 그런 경력이 있었던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머리에 직구뜸을 뜨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떴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직구뜸을 심하게 떠가지고 푹 꺼진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사실은요 그것도 예외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이 뼈, 두피에서 뼈로 자극을 줘서 뇌에 일정량의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둔기로 뭐 머리 부분을 심하게 맞아서 뼈가 함몰이 된 자리가 과연 뇌신경세포가 정상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과는 상관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함몰입니다. 뼈가 함몰된 거, 그걸 잘 찾아보세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해당 부위와 요즘은 인터넷 워낙 발달이 돼서 뇌 지도를 딱 치셔가지고 그 그림에서 해당 부위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고. 이것이요 진단점도 되면서 치료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냐, 두피입니다. 두피, 뼈의 함몰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피예요. 이 두피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두피가 물렁물렁한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얇은 사람이 있고 두꺼운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것은 별도로 할게요. 그건 습이 많으신 분, 또 습이 없어서 건조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차후에 제가 그 두통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한번 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습이 많아서 두피가 물컹물컹 하든 아니면은 건조해서 딱딱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고르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두피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두피 어느 한쪽이 심하게 딱딱하게 눌러붙은 자리가 있습니다. 심하게 건조해져 버려요. 예.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약침이라는 걸 처음 세상에 내놓은 분이 남상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 진단을 보면요, 머리 쪽의 문제, 질병은요, 대부분 윤 부족이라 그랬어요. 워낙 많이 쓰니까. 윤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양물질이죠. 그러다 보면 두피에 걸 끌어다 써요. 그러면서 특정 부위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요. 예. 특히나 어디 많냐면 감각구와 운동구, 이 측면부입니다. 측면부. 이쪽은요, 이상할 정도로 많이 말라 있어요. 정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소모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특정 부위에 두피가 바짝 붙어 있을 정도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많이 그 물기가 마른 듯이 붙어 있다. 그러면서 어느 부위는 어떤 부위는 꺼져 있기도 하고, 뼈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두피가 마른 부위, 요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냐면은 이 측두엽 쪽입니다. 어디에요? 관자놀이. 관자놀이 쪽을 이렇게, 여기는 옆으로 문질러 봐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다 보면은 연필 심같이 굵으면은요, 연필 어느 정도일까요? 요게 이제 잭의 전선이죠. 이 정도 굵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보다 약간 가늘 수도 있고 더 굵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이 여기는 힘줄 같이 근육이 이렇게 쫙 많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근육이에요. 우리가 입을 움직이면은 이 입의 근육을 통제하는 게 이 관자놀이입니다. 여기에 저작근도 있겠지만 여기가 많이 좌우를 해요. 어쨌든 여기에 힘줄 같이 근육들이 바짝 긴장을 해서 서 있어요. 이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요. 많은 머리를 쓴다든가 어떤 뇌활동을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고민거리를 많이 하고 난 다음 되면 여기가 아파요. 찌끈찌끈할 때. 그때 이렇게 문질러 보면요, 여기 심하게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은 단기기억을 담당해요. 청력을 담당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쪽은 치매라든가 또는 이 뇌 활동이 뇌를 지나치게 혹사를 시켰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병적으로 가지 않을 때는 가볍게 풀어주고 휴식을 취하면 이게 꺼져요. 또 편안하게 풀어지는데, 그렇지가 않고 병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가 늘 뻣뻣하게 서 있고 조금만 문질러도 통증이 심합니다. 특히 편두통이 심한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 번째는 관자놀이, 힘줄입니다. 힘줄. 이거는 이제 근육이 팽창된 거죠. 그 다음에 긴장되어 있고,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근육이 팽창하고 긴장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변의 혈관을 누를 거고, 그 다음에요, 신경도 압박을 하겠죠. 자,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가장 제가 임상에서 많이 봤던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뇌 지도와 매칭을 시켜봐라.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냐, 이미 발생되어 있는 환자들도 있겠지만은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그쪽의 내부의 뇌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힘들어요. 예, 힘들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부위가 뭐예요? 진단점이면서 치료점이 된다. 예, 그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안구 관련부터 시작해서요, 뇌 본질적인 관련까지, 심지어는 운동 감각까지, 또요, 정신 이상 관계까지, 예, 모든 것들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머리 부분에서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다음 시간에는 앞에도 올렸습니다. 한 섹트를 두고 올렸는데 이침 이혈 관계를 올렸는데 다시 한번 귀 진단을 귀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